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치솟으면서 의료 체계에도 경고 등이 들어왔습니다. 보건노조는 일상 회복을 멈추고 의료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 지역 본부장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 지금 위중증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현장에서도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실제 현장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어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현장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전담병원은 전담병원대로 또 민간병원은 민간병원대로 환자가 폭증하고 있고 간호 인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의료 체계가 붕괴되기 직전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서남병원의 경우에는 인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원내에 선제검사소, 백신 예방접종, 생활치료센터, 재택관리자 관리까지 모든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너무나 지금 업무 강도가 평소보다 두세 배 이상 과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당장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봐도 80%가 넘었는데 네네. 포화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저희 이제 전담병원에서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재택 격리자를 관리하는 중에 아이 환자가 있었는데 지금 병실을 대기하는 상태였습니다. 예. 집에 있는 동안에 열이 38도 이상을 넘고 엄마는 전화해서 울부짖는 상황에서 의료진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당장 119를 연락해서 병실 배정을 기다리는 상황밖에 될 수가 없었고 예. 또 어떤 60대 환자의 경우에는 119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사례도 발생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정부도 물론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병상 확보보다 더 심각한 게 숙련된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부족이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실제 어떻습니까? 네, 현재 병상이 부족하다고는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병상 부족보다는 더 심각한 것은 의료 인력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 현장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고 전쟁터인데요. 중증 환자, 준중증 환자, 그리고 중등증 환자를 다 보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병상 회전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증상이 조금이라도 호전이 되면 그 위에 있는 단계의 병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도 수차례 이렇게 병상 간의 이동이 있으면서 간호사들은 환자 이송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더욱더 소진이 되고 있고 인력이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병상은 그저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일 뿐이고 그것을 케어하는 것은 결국은 의사나 간호사의 의료 인력인데 장기화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력 간호사들이 처음에는 몇 달이면 가겠지 아니면 1년이면 지나겠지 하면서 버티던 것이 벌써 2년째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본인들이 죽을 것 같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예. 이러면서 사직서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상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병상을 운용할 수 있는 당장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예. 중수본에서 인력을 파견했던 시스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겁니까? 중수본에서 파견하는 인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간호 현장에 있던 간호사들이 파견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쉬던 간호사들이 파견되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간호사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파견된 간호사들의 임금과 또 기존에 있던 간호사들의 임금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자괴감들이 많이 있으면서 사실 코퍼레이션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력들이 빨리빨리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욱 시급한 것은 보조 인력도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증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갖가지 간호사들이 간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들을 하게 되면서 부족한 인력들이 더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사실 3달 전에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노정 합의가 있었는데 이후에 좀 체감하시기에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9.2 노정 합의가 이후에 당장 이제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인력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서 노정 합의 이후에 세 차례 교섭을 통해서 저희가 9월 28일 날 코로나19 간호 인력 기준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시범 적용한 후에 11월 달에 이제 본 적용을 계획했었는데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간호 인력을 배치를 하려면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채용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런 전담병원에 이력서를 내는 간호사들이 드물기도 하고요. 채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조금만 있다가 또 퇴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구체적인 예산 마련이 시급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예산과 관련된 국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예산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또 저희 위원장님이 한 10일간의 단식을 하면서 예산 마련을 그나마 조금 한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아직 해소되지 않은 또는 풀어나가야 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기도 하셨는데 네네. 지금 당장 좀 가장 시급하게 풀어가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저희 이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의료진들이 소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저희는 일단 단계적 일상 회복을 2주가량 멈추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이런 들어가기 전에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현장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일단 2주간의 잠시 멈춤을 하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또 이제 중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은 100% 해주면서 그동안 준비되지 않아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현장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입퇴원이나 재원 기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도 없고 프로토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컨트롤 타워가 부재된 상태에서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고 또 컨트롤 타워에서 그 중환자 간의 이송이라든지 일반 환자 간의 그 적절한 배치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 거듭 강조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 네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 본부장과 함께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